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수동태 이어서 진행할 건데요. 제일 가장 기본의 문형이 되는 3형식 수동태 진행했고요. 그 다음 4형식 수동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동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은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로 변하는 거 있고요. 그게 결국에 이 형식으로 해석된다는 것, 그리고 항상 수동태를 바꿔주려면 기본 원형인 능동태 문장이 우선한다는 것,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기본 원형인 능동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타동사로 쓰여야 된다는 게 있었습니다.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어 자리로 나오게 되면서 목적어 입장에서 동사를 당하게 되는, 당해지는, 되어지는 이런 그런 해석이 되면서 그게 수동태로 되는 거죠. 여러분들 수동태의 개념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 이제 목적어가 두 개인 문형이죠. 4형식 수동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형식 수동태는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4형식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주어와 목적어 두 개가 이제 나타나는 그 형식이 4형식 수동태인데요. 자, 여기 있네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어요. 이 동사는 뭐라고 했었죠? 네, 제가 수요 동사라고 했었습니다. 수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 간접 목적어 친구가 나오고요. 그 다음 뭐죠? 직접 목적어 친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어떻게 해석됐었죠?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됐었고요. 직접 목적어 어떻게 해석됐었죠? 을로 해석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와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 두 가지로 수동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간접 목적어는 기본적으로 누구였죠? 사람이었고요. 직접 목적어는 사물이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에서 간접 목적어가 주어 자리에 오는 경우는요. 동사가 밑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B 플러스 PP 구조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직접 목적어가 밑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by 주어로 하면서 뒤로 빠지는 구조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여기 보실게요. 뿌리는요. 주었어요. 우리에게 tips of English. 영어에 팁을 주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 자, 직접 목적어가 아닌 간접 목적어, 사람에 해당하는 친구가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주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풀리는 준 거죠. 우리에게 팁을 준 건데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뭐를요? 팁을요. English tips를요. 누구에 의해서요? 풀린에 의해서요. 이런 구조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are given B 플러스 PP 구조로 내려와 주고요. 그 다음에 tips of English 내려오시고 풀리는 by 주어로 뒤로 빠지게 되는 구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요. 수동태는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꼭 필요한 원형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타동사인 3형식, 4형식, 5형식 문형만 수동태로 바꿀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3형식 문형은 이전 이제 강의에서 다루었었습니다. 이번에 다루는 강의부터는 4형식과 5형식 문형인데 4형식과 5형식 문형은 조금 깔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고요. 5형식은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형식과 5형식을 충분히 학습하게 되면요. 우리 수동태로 바뀌었을 때의 문형을 보고도 이거는 4형식 수동태구나. 이 문장은 5형식 수동태구나. 이 문장은 그냥 3형식 단순 수동태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문을 조금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예문을 쓰시기가 좀 어려우시다 하면은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천일문 기본 그 책으로 구매하셔가지고 이제 읽으시면서 형식별로도 있고 수동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4형식 수동태 문형의 예문을 충분히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오는 경우를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 문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오는 수동태 문형은요. 자, 앞에서는 사람이 되는 뭐뭐에게 이게 간접 목적어였단 말이에요. 그 친구가 주어로 왔을 때는 사람이 뭐뭐 당하다라고 갔었고요. 이번에는 직접 목적어인데 이 친구는 사형식에서 뭐뭐 을르에 해당하는 사물이었단 말이에요. 자, 사물이자 뭐뭐 을르에 해당을 해요. 요거를 이제 해당할 수 있는 친구인데 이게 주어로 오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문형이 되고 이 직접 목적어 맨 앞으로 오게 되면서 동사는 BPP로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뭐뭐 사람에 해당하는 뭐뭐에게 해당하는 간접 목적어는 내려오는데 힌트 드릴게요. 사람이 그냥 내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to나, fro나, of라는 전치사를 데리고 내려온다. 이거는 꿀팁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살짝 헷갈릴 수 있거든요. 아까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왔어요. 기억이 나실까요? 자, 아까는요. 살짝 올라가 볼게요. 자, 아까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구조에서 직접 목적어가 그냥 내려왔거든요. 전치사 없이. 근데 여기서는 볼게요. 네. 여기서는 간접 목적어가 내려올 때 이 친구들을 같이 데리고 내려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친구들을 데리고 내려온다. 그럼 헷갈리시니까 사람일 때는 데리고 내려올게요. 오케이? 네. 그리고 언제 to를 쓰고 언제 for를 쓰고 언제 of를 쓰는지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놓으면 너무너무 쉽고 편하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by 주어는 똑같이 뒤로 빠지면서 주어에 의해서로 뒤로 빠지고 이렇게 가로쳐놓은 것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좋아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자, 이 예문을 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똑같아요. flee는 줍니다. 우리에게 영어에 팁을 줍니다 해서 우리에게니까 이게 간접 목적어가 될 거고요. 자, tips of English 이거 덩어리로 묶어서 다 같이 직접 목적어로 보시게 되십니다. 그랬을 때 앞에 간접 목적어의 경우를 위해서 받고 이번에는 tips of English라는 사물이 앞에 나오는 경우를 보실 건데요. 자, tips of English는 영어의 팁은요. 주어졌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누구에게서? 프렌에 의해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요. 자, 영어의 팁, tips of English는 BPP 구조, 주어졌죠. 근데 이 친구가 팁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are given을 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팁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일치해주는 구조로 BPP 구조로 정리가 됐고요. 이거 내려올 때 누구한테 줬냐 봤을 때요. to us예요. 우리에게 주어졌다로 가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플린에 의해서. 되셨죠, 여러분? 다시 종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tips of English. 영어의 팁들은요, are given. 주어졌어요. to us. 우리에게. 누구에 의해서? 플린에 의해서. 되셨죠, 여러분? 네. 너무 잘 따라오고 계시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to나 for나 of라는 전치사를 이렇게 써주시는데 이거는 사실상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하는 동사와 동일하다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형식을 쓸 때는 give라는 동사를 대표적으로 지금 쓴 건데 이거는 사실 사형식에서 해석이 될 때는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구조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give가 삼형식으로도 사실 쓰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give는 삼형식으로 뭐뭐를 주다죠. 이건 사형식일 때고요. 삼형식일 때는 give는 그냥 뭐뭐를 주다로 되거든요. 주다.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는 뭐뭐에게라는 거를 추가로 써줘야 되는 겁니다. to 누군가 대상. 그러니까 삼형식일 때 사실은 사형식 구조는 애초에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이 상자들의 위치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삼형식 같은 경우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만 이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세워주신 다음에 뭐뭐에게 해당하는 요 구조 있잖아요. 요 구조는 뒤에 추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to me, to me 이런 식으로 혹은 to us. 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4형식과 3형식은 서로 호환이 가능한 형식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tips of English are given to us by free 요 구조였고요. 수동태 알아두시면 되고요. 3형식과 4형식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서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네, 조금 다시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은 강의를 여러 번 좀 돌려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제가 여러 번 또 설명을 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4형식과 3형식이 전치사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4형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주다고요. 3형식은 뭐를 주다. 누구누구에게. 네, 그래서 여기 3형식은 누구누구에게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추가로 붙이는 거고 4형식은 애초에 이 상자 안에 집어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려볼게요. 자, 이거는 테스트지. 푸시면 되고요. 잠깐 5형식 수동태입니다. 자, 5형식 수동태는 우리가 5형식이 조금 까다로웠고 난이도가 있었던 만큼 5형식 수동태도 이제 어법 문형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독해할 때 조금 막힐 수 있는 유형인 거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살짝 어려울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되셨고요. 그 다음에 5형식 수동태는 주어는 은는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우리 동사는 뭐뭐 하게 하다라는 문형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하게 하다. 네, 요 유형이었고요. 얘는 당연히 주어처럼 해석이 되겠죠. 뭐뭐 가. 얘는 동사처럼 뭐뭐 하도록 혹은 하는 것을 혹은 뭐뭐 되도록이라고 쓰입니다. 되도록이라고 쓸 때는 PP 형태로 쓸 때고요. 뭐뭐 하도록은 기본적으로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로 쓸 때, 그다음에 뭐뭐 하는 것 또한 이런 라인으로 쓰일 때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은 이게 제가 스텝 1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가 이렇게 쓰인다고 했고 두 번째로 많이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인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실까요? 일단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주어 없는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다, 명명하다, 간주하다. 이 정도 라인으로 이제 쓰입니다. 그럼 이번 그 스텝 2 같은 경우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를 어떻게 오는 거예요? 동격, 얘를 얘라고 부르다, 명명하다, 간주하다 해서 이 친구들은 동사가 call이라든지 name이라든지 consider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두 가지도 안 이어지는데 제가 뭐가 더 중요하다 했었죠, 여러분? 네, 기억하시죠? 이게 더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더 많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작자 여러분,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구조가 5형식의 아주 기본 문형이고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자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현재 분사 구조, 그 다음에 과거 분사 구조 이렇게 됩니다. 명사,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리고 동사, 원형, 투부정사 요 구조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수 있나? 이 목적격 보어 구조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목적격 보어 구조에는 명사, 형용사,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네, 동사, 원형의 원형 부정사, 그다음에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랬을 때 목적어가 앞으로 가고 동사가 BPP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가 아래로 오고 주어가 뒤로 빠지는 구조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목적격 보어를 취하는 5형식의 수동태의 생긴 모습입니다. 이거 먼저 일단 외워두셔야겠죠. 목적어가 일단 앞으로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BPP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는 그대로
그리고 주어는 뒤로 빠지죠. 그럼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목적격 보어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이 문장에 좀 익숙해져 계시면 오형식 수동태에 대해서 잘 알아보신 다음에 해석도 올바르게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조금만 내려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근데 이제 다 그냥 내려오는데 이 동사 원형 있잖아요. 이 친구만 이 친구랑 그냥 내려오게 되면 좀 구분이 어려운지 자, 규칙에서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에 to를 붙여서 내려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색깔되어 있죠? 여러분들도 형광펜 쳐주시고요. 빨간색으로 앞에 to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사 원형은 투부정사로 내려옵니다. 되셨죠 여러분? 너무 잘 따라와줘 계세요. 그러면 원래 나겠는데요. 이제 예문을 보면서 조금 적용해 봅시다. 네, 예문을 볼게요. 네, 예문 보시면은 보실게요. Flynn asked us to study hard입니다. 자, Flynn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Flynn은 asked, 요청한 거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Flynn이요. 우리는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면은 실력이 오르실 거고 영어 실력이 향상되시고 성장하시는 만큼 영어를 잘하게 되시고 영어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시고 영어 시험도 잘 보실 수 있고 영어로 소통하는 능력도 잘하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은 제가 그만큼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 독려하고 격려하고 좀 강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듣고 여러 번 듣고 암기하실 노력 계속 인지하시고 외우시려고 하시면 듣는 노력이 너무 필요하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동사라든지 이런 예문 형태는 써보시거나 아니면 천일문 기본책 보시면서 계속 적용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지 나중에 독해를 할 때도 이제 뭐 영작을 할 때도 이 영어적인 문장을 말로 하실 때도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그런 능력이 생기신다는 것을 믿고 계속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네, 되셨죠 여러분? 그러면 플린은 요청을 했어요. 우리에게. 근데 이제 우리가 오형식에서는 얘를 조그만 주어처럼 조그만 동사처럼 해석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럼 플린은 요청했다. 뭐가요? 우리가 뭐 하도록? 공부하도록. 열심히.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요청했답니다. 됐죠, 여러분? 네. 그랬을 때, 우리는 were asked. 요청을 받았어요. 뭐 하도록?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도록 요청 받았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플린에 의해서요. 네, 그랬을 때, 플린이 요청했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도록. 근데 우리 입장에서 목적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요청을 받은 거죠. 주어가 요청했는데 누군가 입장에서 어때요?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아까 똑같아요. 원리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목적어가 지금 앞으로 일단 왔어요. 그리고 동사는 어떻게 내려왔어요? BPP 형태로 내려왔습니다. 그쵸? 그리고 목적격 보어였잖아요, 얘가. 목적격 보어 어떻게 내려왔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투부정사. 그쵸? 끝입니다. by 주어. 이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뭐부터 일단 할 수 있어야 돼요? 요 원래 문장이 오형식이라는 거 먼저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플린이 요청한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도록? study hard 하도록. 목적어, 목적격 보어. 요거 먼저 구분해 주시고 그걸 수동태로 바꿀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되셨죠, 여러분?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은 플린은 만들었어요. 우리가 뭐 하도록요? study English well. 영어를 잘 공부하도록 플린이 만들었습니다. 플린은 만들었어요. 우리가 영어를 잘 공부하도록. 그럼 볼게요. 우리는요, are made. 만들었어요. 이 PP로 내려왔죠. 만들어진 거죠. 이 우리 입장에서. 그쵸?
study English로 잘 내려왔죠. 목적격 왜 이건 부사예요. 부사니까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려와도 상관이 없고 플린이 바이 뒷플린으로 뒤로 온 구조인 거죠. 연습하고 훈련하신 분 보면은 되게 되실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사역동사의 have와 let은요. 원칙적으로 수동태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수동태는 불가능합니다. 네, 원칙적으로 수동태는 불가능해요. 사용동사 have, let은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알아두시고요. 예외적인 이유 빼고는 그건 나중에 나올 때만 설명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리고 오형식 수동태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다? 목적격 보어 자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형식 수동태의 경우에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명사, 형용사, ing 현재분사, pp 과거분사, 네 그리고 투부정사, 원형부정사 이렇게 해서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간 애들이 있었잖아요. 걔네들이 그대로 내려오는데 원형부정사의 경우에만 투부정사로 내려온다.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법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게 원형 부정사가 내려올 때 to를 붙여서 내려온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 오형식 수동태까지 잘 알아봤고요. 사실 오형식 수동태가 좀 중요하고 이제 나왔을 때 조금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워서 제가 좀 강조하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보니 오형식을 좀 계속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들이 이렇게 있어요. 수동태가 안 되는 애들. 그래서 disappear, 사라지다. last, originate, remain, happen, belong to, occur to, result from, result in, consist of, consist in, resemble, have가 먹다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의 뜻일 때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 수동태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 불가동사 위에 있는 애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동사예요. 구동사는 이렇게 동사가 이런 동사 account라는 동사가요. 뒤에 이제 전치사 for를 데리고 다니죠. 요거를 합쳐가지고 동사의 덩어리라고 해서 부동사라고 합니다. 네, 이런 친구들은 수동태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일형식 파트에서 전치사를 수반하는 동사 그리고 이제 삼형식 파트에서도 이제 전치사나 부사적인 친구들을 데리고 다니는 이제 이어 동사라든지 동사 덩어리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수동태가 가능하니까요. 잘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정주어 구문의 수동태가 있는데요. 수동태 뒤에 있는 by 있잖아요. by 주어. 여기에는 절대 뭐가 나올 수 없어요? 부정어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어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no one hated Flynn. 누구도 플린을 싫어하지 않는다는데 Flynn has hated by no one.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여기 서술어에다가 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앞에 나오는 이런 부정어는요, 여기다가 해석할 때도 이제 앞에 명사 해석을 안 하고 뒤에 나오는 동사에다가 해석을 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누구도 플린을 싫어하지 않는다인데 이거 플린은 싫어해진다 아무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서는 해석이 좀 이상해지니까 Flynn has not hated로 바꿔주는 센스를 내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was hated by를 뭘로 바꾼 거예요? was not hated by 이게 맞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no one hated가 이렇게 바뀐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내용이 살짝 난이도가 있고 수동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리고 4형식, 5형식 형식을 좀 잘 알아야지 따라보실 수 있는 파트인 만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강조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고요. 수동태 불가동사 정도들 그거는 이제 어법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이제 영어 독해 실력 올리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회독하실 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파트들을 제가 좀 강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좀 아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는 사실상 이제 이거는 테스트지 쓰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이거 외워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by의 전치사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동태는 뒤에 by 주어로 빠지는 구조만 지금 바꾸고 이제 훈련을 했는데 요거는 사실은 이제 외워주시고 너무 실용적으로 사용하시기 좋기 때문에 by 이외의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가 있어요. 자, by 이외에 전치사를 쓰는 수동태 첫 번째 be married to에서 뭐뭐와 결혼하다 해서 여기는 to를 씁니다. 네. 그리고 be interested 어디에 흥미가 있다 in을 씁니다. 그 다음에 be pleased with 뭐뭐에 기뻐하다. 자, 영어 실력이 오르고 싶으시다면 이걸 예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다 써보시면 너무 좋겠죠. 제가 하나 만들어 보면은 I am interested in studying English 이렇게 만들어 보시는 게 너무 좋죠. 나는 영어 공부하는 것에 흥미가 있다. 나는 I am pleased with my sister. 나는 내 여동생, 내 언니한테 기뻐한다. 이런 표현들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뭐를 걱정하다는 뭡니까? be worried. 작성 써보세요. 이렇게 worried about 뭐뭐를 걱정하다.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요. 예쁘게 써주세요, 여러분들은. 네. 그 다음에 어디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그 다음에 어디에 놀라다. be surprised at. 뭐뭐로 가득 차다. be filled with. 뭐뭐에 익숙해지다. be accustomed to. 자, 뭐뭐로 덮여있다. be covered with. 뭐뭐에게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뭐뭐로 알려져 있다. be known as. 그 다음 뭐뭐에 의해 알 수 있다는요. be known by. 되셨죠, 여러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다 외우신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파트 넘어가요, 여러분. 준동사도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요. 우리가 이제 준동사로 넘어가기 전에 시제부터 수동태까지 공부를 했잖아요. 이거 좀 잘 숙지해 주시고 잘 공부해 주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되고 지금부터 이제 천일문 이제 기본 그 독해책으로 해가지고 좀 훈련하시면서 가는 게 좋고요. 앞에 단어들은 계속해서 보시고 암기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수동태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정말 중요하고 재미있는 파트인 준동사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공부 또 열심히 해주시고 준동사에서 뵐게요.